안녕하세요. 평생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지금 만성적인 강아지 피부병 그리고 기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반려견을 돌보고 있는 많은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강아지의 피부병이나 기병이 재발하면 동물병원에 가서 주사나 약을 처방받고 그러면 증상이 가라앉으니까 나았나 보다 하고서 지켜보다가 또다시 피부병과 기병이 재발하면 다시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병과 피부병이 재발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약으로만 치료를 반복했을 때 강아지의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강아지의 피부병이 끝없이 재발하고 그리고 동물병원 치료만을 반복했을 때 어떻게 강아지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 재발성 피부병의 종착지. 먼저 최근에 저희 병원을 왔다 간 두 마리의 강아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에서 온 슈나우자 제이라는 애를 보면 얘는 13살이고 생후 2년경부터 발 습진과 기병이 생겼고 이후로 꾸준히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피부 전체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지는데 화성과 수원 부근에 있는 피부를 좀 잘 본다는 동물병원을 거의 다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은 가수분의 사료를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이의 피부 상태를 보면 귀는 이렇게 태선화가 진행되어 있었고 끈적거림과 비듬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귀가 부종으로 많이 부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완전히 막혀있는 상태는 아니었고요. 오른쪽 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부어있고 귀 피부 색깔 또한 검게 착색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미경으로 귀 안쪽을 봤을 때 왼쪽은 갈색 분비물이 가득 차 있었고 오른쪽은 노란색 염증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입술 주변도 피부가 태선화되어 있고 탈모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눈 주변도 계속 눈곱이 많이 나오고 각막이 붉고 가려워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발도 많이 부어있고 시간만 되면 핥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제가 되는 게 사타구니 안쪽으로 이렇게 피부가 빨갛게 발적이 되면서 농성 분비물이 계속 흘러나오는데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받아도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주위 피부 또한 안 좋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얘 피부 안에 배 안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딱딱하게 종양이 잡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우저 제이의 최근의 변화를 보면 최근에 녹내장이 발생했었고 그리고 사타구니 부위에 지속적인 염증물이 생기고 복부 피하에 지름 30mm 크기의 메스가 촉진되고 또 3월에 쿠싱 진단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4월에 뒷다리 파행이 있어서 계속 절룩거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최근에 급격히 막 발생하면서 뭔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생각에 검색을 해서 저희 병원을 찾아온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김포에서 온 믹스견 D의 사례를 보면 얘는 2022년 구조한 개로 대략 6살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할 때부터 피부가 안 좋았고 2년 동안 계속 동물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고 면역 억제를 비롯해서 주로 항생제, 스테로이드 그런 약을 꾸준히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약을 먹을 때만 좀 가라앉고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증상이 심해졌는데 요새는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온 사례였고요. 얘 등을 보면 이런 식으로 탈모가 진행되어 있었고 피부가 딱딱하게 변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사진이어서 이 상황이 잘 안 느꼈을 텐데 계속 등과 이 귀 부분을 발로 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에서 보면 염증물이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본 등 부분에 딱지가 뒤덮여 있는 상태, 그리고 옆구리 또한 탈모가 진행되고 딱지가 덮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꼬리 부분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진료대 위에 올려서 진료를 하고 내려놨는데 진료대에
이렇게 피부 각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보면 이 개들은 오랫동안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아지의 상태가 호전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강아지의 피부가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거는 피부에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나 항생제 그리고 다른 약으로 증상만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학은 강아지의 피부병을 보시는 것처럼 세균성 피부병, 곰팡이성, 기생충성, 바이러스성, 면역성, 호르몬성, 유전성, 영양성, 환경성 이런 식으로 매우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아지의 피부병이 이 중에 어떤 피부병인지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약물을 처방합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피부병에 사용하는 약은 이런 항생제,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제, 면역억제제 그리고 요새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이런 약물을 사용해서 증상만 억제하게 되는데 이런 약을 사용하게 되면 애들이 가렵고 피부가 뻘겋게 되고 그리고 부어있고 고름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도 그렇고 동물병원에서도 그렇고 강아지가 약을 쓰니까 낫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해하기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증상만 억제하는 그런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약을 쓸 때는 증상이 억제돼서 가라앉는 거지만 약을 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재발하고 또 약으로 인해서 억제됐던 것이 더 심하게 올라옵니다. 현대의학과 또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강아지 피부병을 치료하는 것을 아주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학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선배 수의사들도 그렇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양의학에 이런 식으로 질병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의 패러다임일 뿐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그거는 이 그림을 이 앞쪽이 주둥이라고 생각하면 오리로 보이고 이쪽이 주둥이로 보이면 요거는 토끼로 보입니다. 하나의 그림이지만 이 그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리 보입니다. 지금 강아지들의 질병, 사람의 질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또 그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병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질병관이라는 것은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 그리고 생리학적 질병관 이렇게 구분되고 이 시스템 의학적 질병관은 생명체 내부와 외부의 다차원적 시스템의 균형과 조화가 깨져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생리학적 질병과는 세균과 같은 외부 요인이 인체에 침입해 특정 장기에 있는 세포의 기능 혹은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 생리학적 질병관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생리학적 질병관의 특징은 질병을 어떤 요소로 환원시키는 환원주의입니다. 그래서 환원주의적 질병관은 질병의 원인을 세균, 바이러스, 유전자, 영양소 이런 것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토피나 만성 피부병 이런 것을 말라세지아, 유전자, 단백질, 진먼지 세균 그런 것들로 원인을 한정시킵니다. 그래서 귀에서 말라세지아나 세균이 나오면 항곰팡이제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러면 기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말라세지아나 세균은 원래 귀 피부, 발가락 사이 이런 곳에 정상적으로 있는 정상 세균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면 어느 정도 말라세지아나 세균의 개수가 줄어들지만 완전히 박멸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아있던 세균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과다하게 증식되고 또 기병과 피부병, 발할른 증상 그런 것들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의학은 이런 말라세지아나 세균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말라세지아나 세균은 피부에 있던 것인데 어떤 문제들, 가장 근본적으로 면역력이 저하시키는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세균과 말라세지아를 피부의 면역이 적절하게 억제를 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과다하게 증식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런 세균이나 말라세지아를 기병과 만성적인 피부병의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런 세균과 말라세지아는 원래 개의 피부에 있던 그런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세균이나 기생충이나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숙주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과 말라세지아가 피부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강아지의 귀나 피부 그리고 사람의 피부에는 이런 세균이나 말라세지아가 아주 소수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있지만 이런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균형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강아지 귀나 발가락 사이에 이러한 균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그리고 지구상에 있는 많은 이런 동물들의 피부에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오랜 38억 년 생명 역사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그러한 기생생물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화되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만성적인 기병, 피부병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그런 것으로 환원시키고 그 세균이나 말라세지아를 죽이는 그런 약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접근했을 때 물론 약을 쓸 때는 증상이 좀 호전되는 거지만 약을 끊으면 더 심하게 증상이 올라오고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오랫동안 겪은 보호자분들은 강아지 피부병은 어쩔 수 없는 것쯤을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피부에서 그런 균들이 과다하게 증식된 것은 어떤 근본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좀 더 고민을 해줘야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줘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해 줬을 때 강아지의 안 좋았던 피부 그리고 자꾸만 재발하는 기병과 피부병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보호자분들은 그럼 그게 뭐냐, 지금 강아지 피부가 너무 안 좋은데 어떤 약을 쓰면 되냐 그런 걸 물어보십니다. 강아지의 피부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은 제가 지금까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신경 써서 돌봐주고 그래야지 강아지의 피부 상태는 점점 호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랫동안 병이나 피부병 그런 것을 앓고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강아지 만성 피부병, 기병을 상담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강아지가 기병이나 피부병 초기 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러면 강아지가 만성적인 이런 기병과 피부병으로 고생하지 않고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이약저약 다 쓰면서 웬만한 항생제에 다 내성이 생기고 그리고 가려움증도 어떤 약으로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참 많이 답답하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혹시 강아지가 기병, 피부병으로 자꾸만 동물병원을 찾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 꼭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주변에 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기에 그 몇 가지 문제,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먹거리고 그리고 환경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관리해 줬을 때 강아지들은 정말 좋아집니다. 근데
제가 건강한 먹거리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보호자분들이 이해하는 정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강아지의 피부병, 기병이 계속 반복하는 경우 결국 어떻게까지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평생피부과 동물병원은 강아지 만성피부병, 기병에 대해서 단지 증상만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그런 약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가급적 그런 증상만 억제하는 약은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서 강아지 피부병, 기병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